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금 이 전쟁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주말간에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이 우리 언론에서 나오는 이 기사들은 굉장히 왜곡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반미, 반이스라엘 이런 정서가 깊게 가미된 그런 이 내용들이 쫙 깔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최고 지도자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쫙 퍼지죠. 수뇌부는 다 죽었죠. 최고 수뇌부는 도망갈 준비하죠. 이러니 군인들은 집단 탈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지금 공방을 주고받고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천궁2 방공 시스템을 주문한 이라크가 이란과 한편이 되어 싸우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은 미국, 영국과 함께 수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적성국과 같은 편에 서 있는 나라에 무기를 팔아도 되는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파상 공습으로 방공망이 사실상 무력화된 이란이 이라크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정부가 이란과의 국경 지역에 방공 시스템을 전개시켰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방공무기 전개가 이루어진 곳은 이라크와 이란의 국경이 있는 이라크 동부 마이산주의 주도 아마라 외곽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는 이라크군이 보유한 방공무기 중 가장 성능이 우수한 신형 무기인 러시아제 판칠 S1이 배치되었습니다. 판칠 S1은 최대 사거리 20km, 최대 요격고도 15km의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요격고도가 높아 이스라엘 전투기나 이를 지원하는 미군 공중급유기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라크의 이란 방공 지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라크가 천궁2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방공 시스템 인수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라크는 지난해 가을 26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우리나라와 천궁2 방공 시스템 8개 포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개 포대 조기 인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있는 천궁2는 이라크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판칠 S1과는 차원이 다른 고성능 무기로 항공기에 대해서는 사거리 50km, 요격고도 20km의 요격 능력을 갖는데요. 이 때문에 이라크에 수출될 경우 이라크 일대에서 작전하는 미군기나 이스라엘기 요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란 측의 방공 지원 요구에 즉각 응답한 이라크의 알-수다니 총리는 이란을 뒷배삼아 활동하는 이라크 민병대들을 권력 기반으로 잡고 있는 반서방 인사인데요. 동맹국 항공기 격추에 활용될 수 있고 북한에 기술이 넘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거래를 승인한 당국자가 누군지 이 거래 전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판칠 S1, 러시아가 처음 개발할 때는 UAE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한 야전 방공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방공망이 거의 와해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그냥 무인지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라크에 SOS를 친 겁니다. 이라크 무기가 이란으로 가서 작전해 줄 수는 없지만 이라크 동부 국경 지역에 배치를 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판 지역으로 들어가는 루트예요. 그 지역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수다니 총리가 친이란 반서방 이 세력이기 때문에 야, 니들 여차하면 쏜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피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억제력을 구사해주고 있는데 배치를 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라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가면 이스판이 나오죠. 여기 이제 인근에 뭐 나탄자 핵시설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인근이 바로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을 급유해주는 공중급유 포인트이기도 해요. 여기다가 이란 정부 요청으로 이라크 총리가 결정하고 여기다가 이제 판치를 배치해 줬는데, 자, 문제는
이제 이러한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진작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마라 지역에서 이라크군의 판칠 S-1이 이렇게 촬영된 것도 보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다니 총리가 친이란 반서방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었고, 이 수다니 총리는 2022년도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란과 찰싹 달라붙는 이런 정책을 펴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서방 국가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다 나가라 라고 통보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주한미군 나가라. 그리고 북한과 우리는 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불과 얼마 전까지 이란과 순위파다, 시아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이라크의 다수의 국민들은 시아파지만 집권하고 있던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순위파였기 때문에 8년 동안 전쟁을 했었죠. 그런 이란과 이렇게 밀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란은 또 어느 나라와 친하죠?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과 절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이라크에 우리의 방공 무기가 들어가면 그 정보가 이란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제가 수차례 작년 가을에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어 버렸는데, LIG 넥스원이 거래를 진행했고, 이 천궁2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LIG 넥스원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합작해서 만듭니다. 최종 체계 통합은 LIG 넥스원이 하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천궁2 그럼 LIG 넥스원 거 뭐 이렇게 하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아직 생산이 안 되어서 이라크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전투기, 공중급유기를 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는 동맹국으로부터 우방국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밑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탄도미사일 요격 정보, 자산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딜을 도대체 누가 했냐. 그래서 이 이라크가 천궁2를 도입하기 전에 2023년부터 계속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러시아의 S-400 도입하려고 하다가 S-400 도입하면 미국의 제재 받으니까 그건 또 포기. 그리고 그 다음엔 중국의 HQ-9 도입하려고 했는데 대출 좀 해주고 그리고 무기 좋아하니까 대출은 안 돼 하고 중국은 거절했고, 또 프랑스의 샘티 살려고 했는데 프랑스도 대출 거부.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천궁2를 본 겁니다. 근데 딜이 성사된 것으로 봐서 한국은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아마 대출도 해주고 무기도 주고 나중에 동맹관계 훼손될 가능성 그것도 감수하고, 그리고 우리의 MD 자산을 그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갈 것도 감수하고 K방산 실적 어쩌고저쩌고 이런 결정권자 누구냐? 저는 조사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가릴 것 없이 저는 안보에 위해가 되는, 그리고 북한을 도와주는, 그리고 동맹을 훼손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거는 뭐 어느 진영이든지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라이징 라이온 작전이 시작된 지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측의 난타전이 계속되면서 양국의 주요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란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의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 서부에 있는 자그로스 산맥 일대를 비롯한 이란 서부 지역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으며, 이 때문에 이란이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 전투기와 드론의 공습을 거의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16일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첫날인 6월 13일 테헤란을 집중 공습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호세인 살라미, 이란 국방공 총참모총장 모하메드 바게리와 참모차장 골람 알리 라시드, 쿠드스군 사령관인 이스마일 가니,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 사령관 다우드 시야인 등 군부 수뇌부는 물론 미국과의 핵협상을 주도해온 알리 샴카니 최고 지도자 수석고문 등 최고위급 인사들과 주요 핵과학자 2명을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라즈와 나탄즈, 타브리즈 일대의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도 공격했는데요.
벙커버스터 폭탄이 다량으로 사용된 이 공습에서 이러한 핵시설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 다량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동시다발 공습도 진행했는데요. 자그로스 산맥 일대 험준한 산악지형을 이용한 주요 미사일 기지들의 사일로 입구가 벙커버스터 공격을 받아 파괴되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공습을 받은 당일 저녁인 6월 13일 샤히드 136 계열의 드론 100여 대를 날렸지만 100여 대 모두 이라크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상공에서 격추돼 이스라엘 영내에는 단 한 발의 드론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당일 저녁 이란은 10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텔아비브에 10여 발을 탄착시키는 데 성공했고 14일 새벽 1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해 이스라엘 중부 도시 리숀 레지온에 한 발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해 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16일 현재까지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최소 35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도심 외곽에 배치된 아이언돔이 놀라울 정도의 격추 성공률을 보이며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수 격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은 6월 15일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도 중단하겠다라며 휴전 의사도 밝혔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습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 그동안 보여주었던 보복에 대한 장담은 허장성세에 불과했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이란 각지에서 이런 화염이 여기저기 치솟아 오릅니다. 자, 먼저 보실 곳은 이렇게 산맥인데요. 바로 자그로스 산맥, 이란 서부에 있는 산맥인데 여기에 산악지역 깊숙한 곳에 탄도미사일 지하 발사 기지가 있는 겁니다. 그 지하 발사 기지 입구를 이렇게 공습으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하 발사 기지 입구를 무너뜨려 버리면 내부는 멀쩡하다 하더라도 문이 미사일 발사 문이 안 열리니까 미사일 발사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100발 하루에 100발 이런 식으로 쏘는데 능력이 이란 발사 능력이 그 정도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하루에 수백 발을 쏠 수 있는데 하루에 100발밖에 못 쏜다? 결국 이런 식으로 탄도미사일 기지 입구를 무너뜨려서 탄도미사일을 발사 못하게 만든 그런 작전이 주요했던 겁니다. 자, 지금 동영상 보시면 불꽃이 번쩍번쩍 나오는데 저게 바로 탄도미사일 기지 사일로 입구가 파괴되고 있는 영상을 멀리서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탄즈 핵시설 여기에 이렇게 공습이 되어서 파괴가 됐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라늄 농축시설, 그것도 아주 깊숙이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닌 조금 지하 한 1, 2층 정도 있는 거. 지금 이번 공습에 다량의 벙커버스터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관통탄이죠. 그래서 아마 이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시설 파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IAEA가 굉장히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다. 지금 퍼지고 있다 이거죠. 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여기는 화염이 엄청 솟아오르는데 지금 이 테헤란 외곽의 제유소입니다. 석유 저장 시설이죠.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스전, 유전, 그리고 정유소, 그리고 이런 저유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폭격을 해서 무너뜨려 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란도 반격을 하는데 하루에 처음에는 드론 100발,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100발, 또 100발 이런 식으로 쏘는데 자, 우리 언론들의 그 제목을 뽑는 거 보면 아이언돔도 막지 못했다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아이언돔도 다 막지 못하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언돔이 성능이 좋구나. 지금 이 350발, 총 350발 쏜 것 중에 아이언돔이 30%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은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꾸리고 있는데 제일 멀리는 사거리 2000km짜리 에로3, 그 다음에 에로2,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원해주는 SM3, 이지스함에서 쏘죠. SM3.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 그리고 팩3, 마지막에 아이언돔. 근데 아이언돔은 원래 MD 자산, 즉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을 요격하는 자산이 아니고 적의 박격포탄, 로켓탄, 이런 속도 좀 느린 거, 이런 거를 요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350발 중에서 30%면 100발 넘게를 아이언돔이 막아냈다. 어우, 대단해요, 정말.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을 사흘간 100발 넘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텔아비브에 미사일 막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텔아비브에 10여 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거 보면 텔아비브 건물이 지금 하나가 거의 뭐 이 정도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파괴가 됐는데 근데 다 이제 공식 경보 올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하로 다 들어가 있어서 사망자는 뭐 거의 뭐 두 자리 숫자에 불과하고 사상자도 얼마 없다고 합니다. 부상자도 이제 파편에 당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스라엘 그 대신 이란은 완전히 지금 박살 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란 외무장관이 잠깐 휴전 좀 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가장 당황한 것은 아마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일 것입니다. 이란 수뇌부가 러시아로의 망명을 타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모든 무슬림에게는 이스라엘에 맞서 지하드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과 측근, 가족들을 데리고 이란 동북부 지하 벙커로 대피했으며 일부 수뇌부는 러시아와 탈출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이란 인터내셔널이 현지 시각 6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란 내부 정보원 2명을 인용해 하메네이는 아들 모즈다파 등 일가족을 데리고 이란 동북부 벙커에 숨었고 지난 4월과 10월 이스라엘과의 난타전이 있었을 때는 모즈다파만 대동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아들들도 모두 데리고 벙커에 숨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이스라엘은 작전 첫날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할지 결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살려둔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하메네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하메네이는 여차하면 이란을 버리고 탈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은 하메네이 신복이자 최고 지도자 부참모장인 알리 아스가르 헤자지를 러시아 대사관에 보내 러시아 측과 탈출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 지도부가 테헤란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이란 지도부를 러시아 등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지난해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의 다마스쿠스 탈출 때처럼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한 탈출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수뇌부의 이란 탈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란 각지에서는 주둔지를 이탈하거나 미사일 발사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혁명수비대 병력들의 탈영 상황이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미 판세가 기운 지금 하메네이가 자존심과 목숨 대신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하메네이가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하드를 하라 라는 스탠딩 오더를 내리고 자신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벙커에 전 일가 그러니까 뭐 아들, 손자, 손녀 전부 다 데리고 벙커에 숨어 있는데 그리고는 부하를 보내서 러시아 대사관에 부하를 보내서 탈출 계획을 상의하고 있다라고 이건 뭐 서방 언론이 아니고 이란 인터내셔널이 보도했어요. 그럼 이란 사람들 다 보겠죠. 그러면 안 그래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죽었죠. 국방군 총사령관, 부사령관, 또 쿠드스군 해외작전군 총사령관, 여하튼 총사령관이나 사령관 다 죽었어요. 군 수뇌부 없죠. 거기다가
자신들의 최고 수뇌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렸던 호메니, 그 호메니가 신정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 호메이니의 후임이 바로 지금 하메네이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 무슬림에게 지하드하라 하고는 자기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되니 이란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냐? 그리고 사령관 다 사라져 있는 군인들은 또 어떤 상황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 유기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입니다. 놔두고 멀쩡한 거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뭐 지휘자들 없지, 지휘관 없지, 그리고 최고 수뇌부는 도망간다고 그러지. 그런데 미사일 발사 차량 이런 거는 이스라엘이 집중적으로 때리는 타겟이지. 내가 여기 타고 있으면 죽을 확률이 높은데 나 버리고 도망가. 자기도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가.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뭐 명예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특히 혁명 수비대 같으면 이 과거 2차 대전 나치로 치면 SS 같은 특권층이에요. 특권층. 네. 그런데도 뭐 특권이고 뭐가 없다. 그동안 누려온 것은 특권이지만 일단 내 목숨이 더 중요해. 명예심 없다. 왜? 최고 지도자가 도망간다는데. 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도망가면 이란 군용기를 타고 가면 가다가 격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 전 대통령이 도망갈 때처럼 러시아 수송기를 타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건데 일단 하메네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다. 왜? 농축 포기 결정을 스스로 내려라 라는 기회를 준 거다.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리면 제거하겠다. 뭐 이런 사인을 주는 것을 또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는 이란이 어떻다, 이스라엘이 어떻다, 이스라엘 뭐 많이 치고 있는 것처럼 힘겨운 것처럼 보도되는 거 전혀 사실이 아닌 신인근의 국방TV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댓글에 보면 F-35 2대 격추했다고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됐냐? 진짜냐? 라고 물어보는 댓글도 있던데요. F-35 격추는 이란의 조작극으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자, 그건 제가 디펜스 브리핑, 내일 디펜스 브리핑 군사TV죠. 그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작이냐? 그 증거는 또 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